며느리 장례식을 치르고 방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수첩이 나왔어요.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거 계획, 보험금 3억, 실행일 11월 15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저는 이순이, 올해 68입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죽었으니까요. 며느리 장례식을 치르고 방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수첩이 나왔어요.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거 계획, 보험금 3억, 실행일 11월 15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저는 이순이, 올해 68입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죽었으니까요. 며느리 지연이는 제 친딸 같았어요. 15년 전 아들 민수가 지연이를 데리고 왔을 때가 기억나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박지연이에요. 27살 지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해. 결혼하고 나서도 지연이는 저한테 잘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왔고 제 생일은 절대 안 잊었어요.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어머님, 무릎은 좀 어때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들이 많다는데 지연이는 달랐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내가 복 받았어. 손자 준호도 낳아줬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지연이는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완벽하게 했어요. 어머님, 김장김치 담갔어요. 갖다 드릴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함께 온천 갈래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게요. 그런데 열흘 전이었어요.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순이 어머님이세요? 저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며느리분이 교통사고로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땐 이미 늦었어요.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지연이는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정면 충돌했대요. 즉사였어요. 장례식장에서 3일을 울었어요. 지연아, 왜 이렇게 갑자기 가니? 아들 민수는 넋이 나갔어요. 아내 영정 사진만 하루 종일 쳐다봤어요. 손자 준호는 엄마 하며 계속 울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달래야 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내가 아빠야. 준호야, 할머니가 있잖아. 근데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제 딸 같았던 지연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민수가 아내 방문 앞에 서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엄마, 저는 아직 못 들어가겠어요. 지연이 물건들이 다 있는데.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정리할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요. 민수야,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지연이도 정리되길 바랄 거야. 저는 다음날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방은 그대로였어요. 화장대 위에 지연이가 쓰던 립스틱, 향수, 손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지연이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씩 만지며 울었어요. 지연아, 이 옷 입었을 때 예뻤는데.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속옷, 양말, 액세서리. 그런데 제일 아래 서랍, 겨울 스웨터들 사이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봤어요. 검은색 수첩이었어요. 가죽 커버에 자물쇠도 없었어요. 이게 뭐지? 일기장인가? 펼쳤어요.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리고 제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관찰 일지. 제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순이 어머니 생활 패턴. 아침 7시 기상. 혈압약 복용 아침 8시, 저녁 8시. 매주 화요일 경로당. 매주 금요일 병원 정형외과, 무릎 치료. 왜 며느리가 이런 걸 적어놨지? 더 넘겼어요. 생명보험 가입 완료. 가입일 2024년 5월 3일. 보험사 하나생명. 보험금 3억. 피보험자 이순희 시어머니. 수익자 박지연 본인.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며느리가 제 명의로 보험을 들었지?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 다음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계획. 1단계 혈압약의 소량의 수면제 혼합 점진적으로 양 증가. 2단계 어지럼증 유발 후 계단 낙상 유도 3단계 자연사로 위장 4단계 보험금 수령. 이게 뭐야? 다음 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약물 구입처, 인터넷 해외 직구, 혈압약 교체 방법. 매주 일요일 밤 어머님 약통에 혼합 예상기간 3개월 후 자연사 가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크게 적힌 날짜가 있었어요. 실행 예정일 11월 15일. 그 날짜는 지연이가 사고로 죽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세상에, 지연이가 날 죽이려 했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5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요. 제 친딸같이 아꼈던 며느리가요. 저를 죽이려 했다고요? 왜요? 왜 그랬어요? 수첩을 다시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펼쳤어요. 제일 뒤쪽에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빚 2억 5천, 이자 월 300만 원.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보험금이 유일한 답. 며느리가 빚이 있었다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수첩을 품에 안고 며느리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서 아들 민수가 아내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가 왜 죽었을까요? 왜? 저는 품속의 수첩을 꼭 움켜쥐었어요. 이걸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내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요? 며느리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에 든 검은 수첩이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명확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수첩 중간 부분을 펼쳤어요. 8월 12일 마이너스 어머님 혈압약 처방 전 확인 완료. 약국에서 동일한 약 추가 구매. 8월 20일 마이너스 수면제 소량 혼합 테스트. 어머님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주무심. 성공적. 9월 5일 마이너스 어머님이 어지럽다고 하심. 계획대로 진행 중. 저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9월 초쯤이었죠. 갑자기 어지러워서 지연이한테 말했었어요. 지연아, 요즘 자꾸 어지러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어머님,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연이는 정말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병원에도 데려다 줬고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제가 어지러운 게 지연이가 약을 탄 탓이었던 거예요? 속이 뒤틀렸어요. 수첩을 더 넘겼어요. 10월 1일 마이너스 빚독촉 전화 하루 10통.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10월 15일 마이너스 대부업체 방문.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안 갚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받음. 10월 28일 마이너스 결심함. 11월 15일 실행. 계단에서 낙상 유도. 머리를 다치게 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11월 15일.
그날이 뭔 날이었더라? 생각해 봤어요. 아, 맞아. 제가 경로당에서 등산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는 날이었죠. 그날, 지연이가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지연이는 그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15년이에요.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제가 지연이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켰어요. 손자 봐준다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연이 직장 다닐 때 제가 준호 돌봐줬어요. 지연아, 넌 이래. 애는 엄마가 볼게. 명절에도 친정 먼저 다녀오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명절 다음 날 와도 돼. 친정 부모님 먼저 봬요. 근데 왜요? 왜 저를 죽이려 했어요? 수첩 마지막 장을 다시 봤어요. 빚 2억 5천만 원. 주식 투자 실패. 비트코인 폭락. 대부업체 이자 월 300만 원. 남편은 모름. 시어머니 보험금 3억이 유일한 해결책. 지연이가 빚이 있었어요. 2억 5천이나요. 그것도 남편 민수는 모르게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저한테라도 말을 안 했을까요? 지연아, 엄마 도와줄게. 같이 해결하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잠깐. 저는 생각을 멈췄어요. 지연이는 저를 엄마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돈으로 봤던 거죠. 3억짜리 보험금으로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15년간 쌓은 정이, 믿음이,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밖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밥 먹어. 할머니가 차려주신 거야. 아빠, 나 밥 먹기 싫어. 엄마 보고 싶어. 손자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꼭 안았어요. 이걸 이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내 아내가 엄마를 죽이려 했어라고요? 손자한테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라고요?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지연이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데 제가 그 기억마저 빼앗을 순 없어요. 저는 수첩을 베개 밑에 숨겼어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먹자. 할머니, 나 엄마 생각나서 못 먹겠어. 저는 손자를 안았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속상해 하실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본다고요? 그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는데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야 했어요. 밥을 먹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지연이 방 정리 다 했어요? 응, 거의 다 했어. 지연이 옷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부하려고. 지연이도 그걸 원할 거야. 지연이가 원하는 건 제 보험금이었지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깨뜨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실수했어. 민수가 깨진 그릇을 치우며 말했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지연이가 왜 그렇게 갑자기 갔는지. 민수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엄마, 저는 지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울었어요.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근데 제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내는 내 엄마를 죽이려 했어. 그래도 그리워할 거니? 밤이 됐어요. 다들 잠들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에서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가 수첩 뒷부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어요. 수진아, 언니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 언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 알지?
이것만 끝나면 언니도 편해질 거야. 수진, 지연이 동생 이름이에요. 지연이 동생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가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경찰에 알려야 해요. 비록 지연이는 죽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리고 저는 알아야 해요. 왜 지연이가 그렇게 됐는지, 정말 저를 죽이려 했는지요.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근데 전화를 걸기 직전에 멈췄어요. 경찰이 오면 아들이 알게 되잖아요. 손자도 알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생각났어요. 지연이 교통사고를 담당한 형사 명함이 있었어요. 장례식 때 건네줬던 거요. 명함을 찾아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최 형사님이세요? 저, 박지연 시어머니 이순희입니다.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형사님, 며느리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형사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최 형사가 올 거라고 했어요. 오전 10시예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민수야, 준호야, 밥 먹어. 엄마는 안 드세요? 엄마는 입맛이 없어. 너희 먹어. 사실 한 입도 못 먹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수가 회사에 가고 준호가 학교에 가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어요. 9시 50분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르신, 최 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형사님을 거실로 모셨어요. 어르신, 어제 전화로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죽이려 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방에서 검은 수첩을 가져왔어요. 이거 며느리 방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형사님이 수첩을 받아 펼쳤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며느리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죠? 형사님이 천천히 수첩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서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미수입니다. 형사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수라는 건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사고로 죽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몸이 안 좋으신 적 있으셨어요? 네. 2달 전부터 자꾸 어지럽고 잠도 평소보다 많이 잤어요. 그게 바로 며느리분이 약을 탄 증거입니다. 여기 보세요. 형사님이 수첩을 가리켰어요. 8월부터 혈압약에 수면제를 소량씩 섞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서 어르신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럼 제가 먹은 약이 지금 드시는 혈압약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약통을 가져왔어요. 형사님이 약을 자세히 봤어요.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성분 분석해야겠습니다. 혹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형사님, 그럼 며느리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왜 이런 짓을 하려 했는지 아세요? 수첩 뒤에 적혀 있었어요. 빚이 2억 5천만 원이래요. 빚이요? 네. 주식이랑 비트코인 투자 실패했대요. 그래서 제 명의로 보험을 들고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분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명의 보험 계약서도
확인해야 하고요. 형사님, 그런데, 네, 이거 우리 아들이 알게 되나요? 형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건 범죄 사건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면 가족들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민수가 알면 그 애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힘드시겠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형사님, 제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착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르신,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분도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도 형사님이 수첩을 봉투에 넣었어요. 어르신, 이거 증거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며느리분 교통사고 건도 다시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네. 왜요?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며느리분은 어르신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행 일주일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저는 형사님 말뜻을 이해했어요. 설마 자살이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형사님이 돌아가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살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왜요?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왜 자살을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후 3시쯤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엄마, 오늘 지연이 49제예요. 절에 가야 해요. 아, 맞다. 며느리가 죽은 지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절에 갔어요. 스님이 독경을 하고 우리는 절을 했어요. 지연이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얼굴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연아, 넌 언제부터 나를 죽이려고 생각한 거니? 15년 동안 웃으며 내 옆에 있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니?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49제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쯤 보였어요.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지연이 동생 수진이에요. 아, 수진이. 지연이 동생이었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 있었어요. 어머님, 언니 일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를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수첩에 있던 메모지가 떠올랐거든요. 수진아, 언니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람, 언니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저는 수진을 절 마당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민수와 준호는 차에 먼저 가 있으라고 했고요. 수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어머님. 지연이가 빚이 있었죠? 수진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언니를 말렸어요. 뭘 말렸는데요? 언니가 2억 넘는 빚을 졌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려 했는데 저도 형편이 안 돼서 언니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상해졌다는 게 수진이 울먹였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수진아, 언니 이제 방법을 찾았어. 곧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였는데요? 한 달 전쯤이요. 한 달 전이면 10월 초예요. 수첩에 적힌 시기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수진 씨, 혹시 언니가 무슨 방법으로 빚을 갚으려 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물어봤는데 말 안 해줬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수진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정말 잘 숨기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형사님이 조사하겠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 왜? 지연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녹음된 거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경찰이 가져갔을 거야. 사고 조사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요. 며느리의 비밀이, 계획이, 빚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형사님이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민수도 알게 되겠죠.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밤이 됐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어요. 며느리 영정 사진이 재단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사진 앞에 앉았어요. 지연아, 너는 왜 그랬니? 빚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라도. 왜 나를 죽이려 했어? 15년이 거짓이었니?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사진 속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며느리분 금융거래 내역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제 오실 건가요? 오늘 오후 2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민수는 회사 갔고 준호는 학교 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형사님이 오기로 했어요. 정확히 2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최 형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르신 앉으시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며느리분 박지연 씨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빨간색 마이너스 표시가 가득했어요. 2억 5천만 원. 정말이네요. 네.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주식 투자였어요. 주식이요? 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 몇 번 수익을 냈어요. 그러다 욕심이 생긴 겁니다. 형사님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투자 내역인데요. 점점 금액이 커집니다.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대출입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심지어 불법 대부업체까지. 세상에. 그리고 작년에 비트코인에도 손을 댔어요. 그때 큰 손실을 봤습니다.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대부업체 거래 내역입니다. 이자가 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요? 네. 며느리분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다 이자로 나간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며느리는 생활비도 제대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숨긴 거예요? 남편분 통장으로 생활했을 겁니다. 며느리분은 자기 월급을 전부 빚이자 갚는 데 쓰고요. 민수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뭔데요? 어르신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입니다. 형사님이 보험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3억짜리 보험이에요. 가입일이 6개월 전입니다. 제가 가입한 적 없는데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도장을 위조해서 가입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서명란을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며느리분 본인이에요. 그럼 제가 죽으면 지연이가 3억을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돈으로만 본 거예요. 3억짜리 보험금으로요. 형사님, 그럼 제가 먹던 혈압약은요? 국과수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정말로. 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입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매일 복용하면 몸에 축적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지럽고 졸렸던 거네요. 맞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르신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려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위장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계획대로 됐으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형사님, 그럼 며느리 교통사고는요?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형사님이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뭔데요? 형사님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고 당일 CCTV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 며느리 차가 보였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며느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요. 그대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았어요. 핸들도 돌리지 않았고요. 그럼 자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네. 그리고 며느리분 핸드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형사님이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사고 2시간 전 오전 1시쯤에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 시간 15분.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대부업체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주까지 돈 못 갚으면 남편한테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네. 며느리분은 남편에게 빚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살해하는 계획도 들킬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자살을, 정확히는 충동적 자살로 보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순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불쌍해졌어요. 아니, 불쌍하다기보다 복잡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며느리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형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보험사에 통보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이니 무효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요? 며느리분은 이미 사망했으니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알게 되나요? 형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 사건은 공식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분 동생 박수진 씨도 조사 대상입니다. 수진이요? 왜요? 며느리분 수첩에서 발견한 메모 때문입니다. 동생도 일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진이는 말렸다고 했어요. 언니를. 그래도 범죄 계획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형사님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아, 넌 왜 그렇게까지 했니? 빚이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라도, 민수한테라도. 왜 혼자 짊어지고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 사진 속 며느리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녁 6시쯤 민수가 퇴근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밥 먹어. 엄마는요? 엄마는 먹었어. 사실 한 입도 못 먹었어요. 민수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지연이 보험금 얘기가 나왔어요. 보험금? 네. 지연이 회사에서 단체 보험 들어놨대요. 1억 정도 나온대요. 그래. 그 돈으로 빚이라도 좀 갚아야겠어요. 집 대출도 있고, 저는 아들을 봤어요.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아내가 2억 5천 빚을 졌다는 것도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요. 민수야, 혹시 지연이가 돈 문제로 힘들어한 적 없었어? 돈이요? 아니요. 지연이는 늘 알뜰했어요. 돈 관리도 잘했고요. 알뜰한 게 아니라 숨긴 거였죠. 남편 몰래 빚을 지고 몰래 이자를 갚고 몰래 시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저는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요. 밤이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 형사였어요. 어르신, 내일 수진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어르신, 아들분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르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차라리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민수한테 언제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는 내 엄마를 죽이려 했고 2억 넘는 빚을 숨겼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말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며느리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최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박수진 씨 조사 끝났습니다. 어르신이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뭔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30분 후 형사님이 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 무거워 보였어요. 어르신, 수진 씨 진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형사님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님, 언니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한 달 전쯤이요. 언니가 새벽에 울면서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죽고 싶어라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언니가 빚이 2억 넘는다고 했어요. 주식이랑 코인으로 다 날렸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려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게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턱없이 부족했죠.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 언니가 방법 찾았어. 곧 다 해결될 거야 라고요. 무슨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말 안 해줬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너는 몰라도 돼. 언니만 알면 되라고. 혹시 시어머니 보험 얘기 들으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 답변해 주세요. 네, 들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언니가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 들었어. 3억짜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시어머니 보험을 드냐고 물었죠. 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야.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라고. 그때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설마 했어요. 설마 언니가 시어머니를. 수진이 크게 울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사고 사흘 전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언니가 수진아, 언니 미안해. 언니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언니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설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까? 네. 그리고 사흘 후에 언니가 녹음이 멈췄어요. 저는 형사님을 봤어요. 수진이는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히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요. 근데 왜 신고 안 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방조제가 성립할 수 있어요. 수진이도 처벌받나요?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니 처벌은 약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사님, 그럼 지연이는 정말 확실하게 저를 죽이려 했던 거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며느리 분 핸드폰 포렌식 결과입니다. 또 뭐가 나왔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서류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노인 자연사 방법,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계단 낙상 사고 위장, 보험금 자살 제외 조항, 완전 범죄 방법. 며느리 분은 3개월 동안 이런 검색을 수백 번 했습니다. 계획적이었네요. 네. 충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형사님, 그만 가보세요. 너무 힘드네요.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아들분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알아요. 형사님이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일 생각을 수백 번 했다고요. 매일매일 검색하면서 방법을 찾았다고요. 그러면서 제 옆에서 웃고 밥을 차려주고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녁 7시쯤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준호는요? 학원 갔어. 9시에 와. 그럼 우리 둘이 밥 먹어요. 밥상을 차렸어요. 민수랑 마주 앉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말해야 했어요. 민수야, 지연이가. 그때 민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험회사네. 잠깐만요, 엄마.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민수입니다. 네,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위조요? 무슨 위조요?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어머니 명의 보험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 조사요? 저희가 왜? 민수가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명의로 보험이 들어있다는데요? 민수야, 그게. 엄마가 보험 들으셨어요? 언제요? 아니야, 엄마가 들은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든 거예요? 저는 숨을 크게 쉬었어요. 지연이가 들었어. 엄마 몰래. 네. 지연이가요? 왜요? 민수야, 앉아.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민수가 멍하니 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빚이 있었어. 빚이요? 무슨 빚이요? 2억 5천만 원. 네. 민수가 소리쳤어요. 2억 5천이요? 그게 무슨 주식이랑 코인 투자 실패했대. 말도 안 돼요. 제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지연이가 숨긴 거야. 너한테.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그리고 민수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더요? 더 뭐가 있어요? 저는 며느리 방에서 찾은 검은 수첩을 가져왔어요. 이거, 지연이 방에서 찾았어. 민수가 수첩을 받아 펼쳤어요. 한 장, 2장 넘기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엄마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야. 말도 안 돼. 민수가 수첩을 집어던졌어요.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를 그렇게 잘 모셨는데. 민수야, 사실이야. 경찰도 확인했어. 경찰이요? 응. 지연이가 엄마 명의로 3억짜리 보험을 들었어. 엄마가 죽으면 지연이가 받는 거였어.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 그리고 엄마 혈압약에 수면제를 섞었어. 3개월 동안. 엄마.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죠? 엄마가 지연이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죠? 민수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해?
경찰한테 물어봐. 다 증거가 있어.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지연아, 왜, 왜 그랬어? 저는 아들을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너무 아팠으니까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근데 알려줘야 했어요. 진실을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민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내 사진만 하루 종일 쳐다봤어요. 지연아, 정말이야? 정말 내가 그랬어? 저는 아들 곁에 앉았어요. 민수야, 물 좀 마셔. 엄마, 저 미치겠어요. 아내를 못 믿겠어요. 민수야,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15년 동안 저는 아내를 하나도 몰랐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지연이가 빚이 2억이나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무능했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제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어요. 그럼 지연이가 주식이나 코인에 손대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야, 그건 제가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저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민수야, 지연이 선택은 지연이 책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괴롭죠? 왜 제 가슴이 이렇게 아프죠? 아들이 제게 안겼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데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근데 저도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엄마, 저 오늘 회사 못 가겠어요. 그래, 쉬어. 손자 준호는 학교에 보냈어요. 준호는 아직 몰라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어요. 최 형사랑 다른 형사 한 명이 더 왔어요. 어르신, 아들분 계십니까? 네, 있어요. 뵙고 싶습니다.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경찰 왔어. 민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며느리분 박지연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사들이 앉았어요. 박민수 씨, 부인이 2억 5천만 원 빚이 있었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부인 금융 거래 내역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내를 믿었어요. 그래서 안 봤어요. 부인이 어머니 명의로 보험 가입한 것도 몰랐습니까? 네, 몰랐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부인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 내역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가 서류를 받았어요.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도 봤어요.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 문자였어요. 박지연 고객님, 이번 주까지 2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남편 직장으로 연락드립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입금 없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고객님, 남편 박민수 씨 XXXX-XXX 맞습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이었어요. 부인은 이런 협박을 매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건 부인이 동생 박수진 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입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수진아, 언니 정말 미안해. 이제 방법이 없어. 남편한테 들키면 다 끝이야. 언니는 괴물이 됐어. 차라리. 문자는 거기서 끝났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민수 씨,
부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형사님, 제 아내가 정말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던 건가요? 증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연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형사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아내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지연아, 너 왜 그랬어? 우리 15년 동안 행복했잖아. 준호도 있고, 돈이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짊어지고, 왜 우리 엄마를. 민수가 사진을 쥐고 울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 3시쯤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준호야. 밥 먹었어? 네. 근데 아빠는요? 아빠 거실에 계셔. 준호가 거실로 갔어요. 아빠, 왜 집에 있어요? 아파요? 응. 아빠 좀 아파. 어디가 아픈데요? 마음이. 마음이 아파. 준호가 아빠를 안았어요. 아빠, 엄마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어요. 민수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왜요? 아빠가 엄마를 잘 못 지켜줘서. 아빠,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준호를 놓아줬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왜 저래요? 뭔가 이상해요. 준호야, 아빠가 요즘 엄마 생각에 힘드시잖아. 그래도 뭔가 달라요. 예전하고. 준호는 눈치가 빨랐어요. 저는 준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말할 순 없었어요. 밤 9시쯤 민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수진이구나. 지연이 동생 수진이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경찰 조사 받았다고? 너도 알고 있었어? 언니가 우리 엄마를. 말리긴 뭘 말려. 경찰한테 신고했어야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내 언니가 우리 엄마 죽이려 한 거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벽에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다들 알고 있었네. 다들 알면서 나만 몰랐어.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나만 바보였어. 준호가 놀라서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왜 그래요?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근데 아빠, 들어가. 민수가 소리치자 준호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민수야, 진정해.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민수야, 아내는 저를 속였고 엄마를 죽이려 했고 결국 자살했어요. 민수야, 그래도 넌 살아야지. 준호도 있잖아. 근데 제가 준호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다고요? 그건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줘요. 지연이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용서요? 저를 죽이려 했던 며느리를요? 3개월 동안 제 약에 수면제를 탄 며느리를요? 엄마도 못 용서하시는 거죠? 민수야. 맞아요. 용서할 수 없죠. 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제 아내였는데. 민수가 다시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론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민수야.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용서해야 하는지, 잊어야 하는지. 밤이 깊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며느리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지연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내가 죽고도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촛불을 꺼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직 49일도 안 지났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베개를 얼굴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느리가 미웠어요. 근데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회사에 복귀했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수도 줄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민수야, 술 그만 마셔. 엄마,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제발 그냥 놔두세요. 아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며느리분 교통사고 건 최종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분도 계실 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네, 가족 모두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하고 최 형사가 왔어요. 거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준호도 불렀어요.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으니까요. 무슨 일인데 저까지 불러요? 준호야, 할머니 옆에 앉아. 형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며느리분 교통사고 정밀 분석 결과입니다.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고 당일 블랙박스 복구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 며느리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어두운 도로였어요. 며느리 얼굴이 보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형사님이 음량을 높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민수야,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나는 괴물이 됐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준호가 소리쳤어요. 뭐예요?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사님이 영상을 멈췄어요. 준호군, 잠시만 들어보세요. 싫어요. 엄마가 왜 저래요? 민수가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야, 끝까지 들어보자. 형사님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남편한테 들통났어. 빚도 들키고 시어머니한테 한 짓도 들킬 거야.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차라리. 그 순간 며느리가 핸들을 확 꺾었어요. 중앙선을 넘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대로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스스로. 네, 자살입니다. 형사님이 말했어요. 며느리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충동적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이건 며느리분이 사고 2시간 전에 받은 통화 내역입니다. 형사님이 통화 녹취록을 보여줬어요. 박지연 씨, 여기 희망대부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남편 직장으로 전화드립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벌써 2달 연체예요.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입니다. 안 되면 남편분, 시댁, 친정 다 연락드릴 겁니다. 제발. 전화가 끊겼어요.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이 통화 후 며느리분은 절망했을 겁니다. 모든 게 들통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네. 그리고 며느리분 핸드폰에서 작성하다 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형사님이 메모를 보여줬어요. 민수야, 미안해. 나는 내게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 빚을 숨겼고
더 나쁜 짓도 하려고 했어. 나는 괴물이 됐어.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준호야, 엄마 미안해. 나쁜 엄마라서.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너희에게. 메모는 거기서 끊겼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왜 그랬어? 저는 손자를 안았어요. 준호야, 할머니, 엄마가 무슨 짓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군, 어머니는 빚 때문에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민수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머니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대신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었어. 그리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어. 준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빚이 너무 많아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거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착해요. 할머니한테 잘했어요. 준호야, 진정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준호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사님, 그럼 제 아내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요? 정확히는 빚독촉과 범죄 계획이 들통날 공포, 그리고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박민수 씨, 자책하지 마세요. 부인이 철저히 숨긴 겁니다. 형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며느리분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정신과요? 네. 6개월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약도 처방받았는데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거죠.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아내를 전혀 몰랐네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형사님이 일어섰어요. 일단 수사는 여기서 종결됩니다. 며느리분은 살인 미수를 계획했지만 실행 전에 자살했고 피해자인 어르신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종결됩니다. 처벌이요? 지연이는 이미 죽었는데요.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다만 기록은 남습니다. 형사님이 돌아가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아내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지연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 왜 혼자 괴로워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민수가 사진을 안고 울었어요. 저는 준호 방으로 갔어요. 노크를 했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문 열어줄래?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야.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 준호야. 왜요? 엄마가 왜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도 할머니를.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해서.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엄마 딸이잖아요. 준호야, 엄마는 엄마고 너는 너야. 넌 착한 아이야. 준호가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준호는 방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며느리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앉았어요. 지연아, 넌 왜 그렇게 됐니? 빚 때문에 미쳐버린 거니?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널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촛불이 흔들렸어요. 며느리 사진 속 얼굴이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며느리도 괴로워했을 거예요. 저를 죽이려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지연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후회하고 있니? 아니면 편안해졌니?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 49제도 지냈어요. 영정사진은 치웠어요. 이제 그만 보낼 때가 됐으니까요. 민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 출근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오늘 저녁에 늦을 거예요. 회식 있어요. 응, 알았어.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고, 밤에 혼자 술을 마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손자 준호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준호야. 학교 끝나면 바로 와. 네. 근데 가끔 준호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 생각나요? 그럼 생각나지. 저도 생각나요. 근데 엄마가 나쁜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준호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야. 그 차이가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뭐가 다를까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이 동생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들어와.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일로. 제가 막지 못해서.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수진이 일어났어요. 저는 차를 내왔어요. 마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수진 씨, 경찰 조사는 끝났어요? 네. 방조제로는 입건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행이네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님,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했을 때 말했어요. 수진아, 나 이제 끝이야. 어머님께 너무 미안해라고. 그랬어요? 네. 언니는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돌이킬 수 없었던 거예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괴물이 됐어.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한 내가 너무 무서워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도 괴로워했구나. 수진 씨, 지연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2년 전쯤부터요? 언니가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어떻게요? 원래 언니는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큰 돈 벌어서 민수 오빠 편하게 해주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거예요? 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났대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가 이번에 크게 벌면 집도 사고 차도 바꿀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망했죠. 네. 한순간에 다 날렸어요. 그리고 빚까지 지게 됐고요.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언니가 남편한테 말하기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바보같이 돈을 날렸다는 걸 어떻게 말해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도 무서웠던 거예요. 실패한 자신을, 빚진 자신을 인정하는 게요. 수진 씨, 지연이 무덤 어디예요? 파주 공원묘지요. 주소 좀 알려줘요. 가실 건가요? 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돌아가고 저는 며느리 무덤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1시간을 가서 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며느리 묘는 작았어요. 박지연. 이름만 새겨진 작은 비석이었어요. 저는 묘 앞에 앉았어요.
지연아, 나야. 시어머니, 바람이 불었어요. 너 여기 편하니? 아니, 편할 리 없겠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 지연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넌 정말 나를 죽이려 했어? 대답은 없었어요.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정말 실행했을까요? 아니면 계획만 하다가 무서워서 포기했을까요? 지연아, 너도 무서웠겠다. 2억 넘는 빚을 혼자 짊어지고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말 못하고 그러다가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겠지.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지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죽이려 했잖아. 내 약에 수면제를 탔잖아.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해는 하려고 해. 너도 사람이니까. 너도 힘들었으니까. 돈 때문에 미쳐버렸겠지. 나도 알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가방에서 꽃을 꺼냈어요. 작은 국화 한 다발이었어요. 묘 앞에 놓았어요. 지연아, 편히 쉬어. 근데 알아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다만 미워하지도 않을게. 그냥 너는 너였고 나는 나였던 거야.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뭔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어디요? 지연이 무덤.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왜요?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엄마, 그래도 지연이가 엄마를. 알아. 근데 가봤어.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는 못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한다고.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뭐가? 전 아직도 아내가 원망스러워요. 근데 엄마는. 민수야, 나도 원망스러워. 근데 계속 미워하면서 살 순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지연이도 힘들었을 거야. 우리가 몰랐던 거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나도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그럴까요? 응. 우리는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며느리가 죽은 후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지연이 무덤에 다녀왔다. 용서는 못하겠다. 나를 죽이려 한 건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이해는 하려고 한다. 지연이도 사람이었고 약했고 실수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게 다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며느리에게 당할 뻔한 인생이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너는 하늘에서 뭘 보고 있니? 후회하고 있니? 아니면 이제 편안해졌니? 대답은 없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해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알 수 없었어도요. 저는 살아갈 거예요. 일은 넘어서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창문을 닫았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며느리 없이도 그 배신의 기억과 함께도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